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롱쌤입니다. 시즌4 9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8편에서 저희가 양극재랑 음극재 이야기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빨리 다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9편은요, 예고했던 것처럼 글로벌 패권 전쟁입니다. 한국 배터리 하면 진짜 강한 줄 아시죠? 근데 지금 중국한테 진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밀리냐면 중국 CATL 한 회사가요, 한국 3사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 3사 점유율이요, 15.6%까지 떨어졌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자, 한국한테는요, 진짜 강력한 반격 카드 3장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실부터 체크하자고요. 한국 배터리 밀리고 있어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 1분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 합산 점유율이 15.6%예요. 전년보다 2.1%가 또 떨어졌습니다. 자, 충격적인 거는 CATL 한 회사가요, 한국 3사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CATL은 99.5기가와트 실을 점유하고 있는데 한국 3사 합사는 37.7기가와트입니다. 3사 합친 것보다 61.8기가와트시가 훨씬 더 많고요. 점유율은 40.7%입니다. 거의 혼자서 시장의 절반 가까운 걸 먹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사용량이 27.7%가 급감하면서 글로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SK온도요, 일본 파나소닉한테 밀렸어요. 한국이 원래 1, 2등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새 중국이 압도적인 전교 1등이 됐습니다. 한국은 중위권으로 밀렸고요. 자,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충격을 조금 더 줘볼까요? 원래는요, 한국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뺏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원래 중국에서 다 먹었으니까 그 외적으로 미국, 유럽 같은 비중국 시장은 한국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중국 시장에서도 중국이 치고 들어와요. 비중국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19년도에 9.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 34.6%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진짜 심각해요. 유럽 내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64%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럽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이 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완성차 회사들이요,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안 팔리니까 더 싼 배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중국 배터리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한지를 저희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유는 먼저 가격 경쟁력입니다. 진짜 싸게 만들어요. 원자재, 완제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이기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객이 다변화됐어요. CAT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도요타, 기아, 글로벌 완성차 여러 곳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나 유럽 고객사에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전기차가 부진하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거든요. 특히 올해 1분기에 미국 전기차 판매가 28%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중심이던 SK온이나 삼성 SDI가 이 충격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지만 CATL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한 곳이 부진해도 다른 곳에서 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가장 큰 무기가 딱 두 개입니다. 가격 경쟁력, 고객 다변화. 그래서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 밀리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반격 카드는 있습니다. 3개 있어요. 첫 번째 카드는요, ESS입니다. 4편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가 폭발한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2조 4천억 계약도 따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밀린 건 ESS에서 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LFP 진입입니다. 3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텃밭이던 LFP에 한국이 이제 반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5조 9천억 계약을 LG 엔솔이 또 가져오면서 중국의 영역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고체입니다. 2편이랑 6편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삼성 SDI가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 2차 전지 주식이 작년 5월에 저점을 딛고요. 1년 동안에 거의 100%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등을 시작한 겁니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라는 뉴스가 나와도요. 이미 미래 가치를 보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쁜 거 얘기했고 반격카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핵심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글로벌 패권의 최종 승부처가 어딜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는요. 전고체입니다. 왜? 전고체는요. 지금까지의 게임의 룰을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중국이 강한 건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고체는요. 가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고체는 기술이 아니라 제조다. 무슨 뜻이냐? 전고체를 만드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대량 생산 공정에서 수율 확보하는 게 진짜 핵심인데, 자, 수율 어렵죠? 반도체에서도 나오고 2차 전지에서 나오는데 수율이 뭐냐면 잘 만들어진 제품의 비율을 얘기해요. 100개 만들어서 90개 정상이면 수율 90%. 그런데 이 전고체가요, 수율 확보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이 유리해요. 왜? 전고체에서 가장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재에서 보면 실리콘 음극재랑 단결정 양극재에서 한국이 세계를 끌어가고 있고요. 장비에서도 건식 코팅, 고압 프레스 같은 필수 장비를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미 또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요, 전고체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반고체라는 중간 단계로 들어오면서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전고체는 기술이다. 전고체는 제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과는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승부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있습니다. 나쁜 얘기도 짚어야죠. 리스크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점유율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반격 카드가 있어도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진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이 전고체도 추격하고 있잖아요. 반고체로 치고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으로 또 밀어붙일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차 캐즘이 상당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ESS가 받쳐주기는 하지만 전기차 본업 회복이 더딥니다. 넷째는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있는 구간입니다. 자, 9편 끝났습니다. 한국 밀리고 있지만 반격카드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 편은요, 드디어 시즌4 완결입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성향별 투자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핵심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겠습니다.